네, 이제 양가 5번 35페이지 의사무능력과 제한능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성립 과정에서의 고장 사유로서 우선 의사무능력과 제한능력을 들 수가 있다. 방가를 1번 의사무능력. 의사무능력이란 의사능력이 없는 거죠. 즉 자신의 행위가 가지는 사회적인 의미를 판별할 정신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고도의 정신병자, 완전히 술에 취한 사람, 잠을 자고 있는 사람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사람이 그 상태에서 무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처음부터 무효이다. 이 점에 대해서 민법의 명문에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툼은 전혀 없습니다. 누군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가로 2번 제한능력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이랑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서는 지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항 천황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18세의 미성년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가령 아빠의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자, 140조에는 법률행위의 취소 권자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40조에 적어져 있는 사람을 두 문자로 하게 되면 뭐 두 문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제착사강 대승.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다음 착오로 인하거나 사강,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를 한 자. 이거를 제착사강 이렇게 붙였고 다음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 뭐 자연스럽게 다 암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읽을 때마다 제착사강 대승 해놓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 취소 권자에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느냐. 이게 우리 민법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취소 사유가 딱 이것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한 가지 확인을 해둘 거.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만 18세의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가령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였다. 그런데 요 18세의 미성년자 자신도 취소 권자입니다. 여기 제한 능력자도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취소할 때는 아빠 동의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 혼자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내용들이 쭉 적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141조 취소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단서는 지금 안 읽으셔도 되고요. 가장 전형적인 틀린 지문이 취소한 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하면은 X. 자, 예를 들어서 요 매매를 4월 1일 날 했다. 그리고 나서 6월 1일 날 취소를 했다. 그럼 무효가 되는데 6월 1일부터 취소다, 무효다, 아니면 4월 1일부터 무효다. 네, 4월 1일부터. 처음부터. 그래서 4월 1일부터 무효다라는 거. 가장 기본입니다. 이처럼 시간을 뒤로 가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소급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소급표가 있다. 그래서 이 소급표를 나타내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처음부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매년 뭐 올해 시험에도 나왔습니다만 매년 소급표가 있냐 없냐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두어 개씩 두세 개 정도 질문은 나오고 그 중에 정답은 하나가 꼭 있고 자, 그래서 앞으로 반복하기로 하고 소급표가 있는 거 그냥 두 문자만 그냥 알아두십시오. 일단은
뭐뭐토 취취해 애들이 소구표가 있습니다. 다음 소구표가 없는 것은 추, 가, 이거는 이제 좀 억지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추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데 이 추가가 딴 사람하고 제 3자하고 혼인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분해, 아이고 분해. 이렇게 애들이 소구표가 없는 것. 지금은 그냥 적어만 두시면 됩니다. 하나씩 지금 설명해봐야 우리가 영어를 모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외운다. 그런데 분해할 일도 없습니다. 추가가 딴 사람하고 혼인했다고 해서 분해할 필요도 없다. 왜냐? 토열만 되면 항상 취해 있어가지고 사실은 차인 겁니다. 차인 거. 사실은 차인 것이다. 그래서 애들이 각각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는 나중에 갑니다. 나중에 가니까 그냥 외우신다. 수없이 반복될 거니까. 그런데 이미 공부한 것들이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외워두실 게 뭐냐면 여기 적어져 있는 무토 있죠. 무는 뭐냐면 계약의 무권대리를 이야기하는 무권대리. 무권대리. 유동적 무효, 확정적 무효.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한테 효력이 없다.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유동적 무효. 요 무는 뭡니까? 무권 처분을 이야기합니다. 무권 처분 생각나십니까? 무권 처분. 수없이 그렸던 그림. 아들이 아버지 재산 팔아먹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아들한테 대리권도 안 줬는데 이렇게 가가지고 병하고 매매계약체라고 돈 받아버리는 거. 그게 뭡니까? 무권 대리. 또 하나의 방법은 아버지 부동산을 지가 등기 관련서를 전부 다 위조해가지고 지 앞으로 등기를 하고 병한테 매매대금 받고 대금 지급해버린 거. 이걸 뭐라고 그랬나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를 줄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권 처분. 애들은 무효는 무효인데 전부 다 유동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란 말은 무슨 말이냐? 아빠가 아이고 내 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렇다라고 해버리면 유효가 된다라는 거. 유효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두 개를 했으니까 요게 계약의 무권대리. 무권대리. 뒤에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그래서 요 두 개만 적겠습니다. 하나는 무권대리. 요 뒤에 거 무권처분. 처분, 요걸 이야기를 하고, 무무토, 요 세 가지를 유동적 무효입니다. 유동적 무효. 요 세 가지가. 유동적 무효. 자, 그러면, 여기, 여취, 뭐가 되겠습니까? 소구표가 있는 걸로 취, 첫 번째 취, 지금 한 거. 취소. 취소,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것도 했죠. 해제. 계약을 해제했다.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 여기도 해가 있네요. 이거는 해지. 해제는 처음부터 계약의 효력을 없애버리는 거.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 계약을 없애는 거, 계약을 없애는 거. 이렇게 해서 해두시면 되고, 지금 각각 내용 뭐 알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외운다. 자, 그래서 소구표가 있는 거, 뭐부터 취취해. 소구표가 없는 거, 추가가 제3자하고, 내가 좋아하던 추가가 제3자하고 혼인을 해버렸다. 아이고 분해. 이렇게 해두시고 앞으로 하나씩 채워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했던 것들 요거 자체 정도는 확인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동적 무효라는 게 있는데 여기 앞에 세 개. 무토라는 게, 토는 아예 지금 말씀 안 드릴 겁니다. 무효는 무효지만 추인하면 나중에 유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2년 전에 딱 생각나는데요.
입문 때 이렇게 두 문자만 소급표가 있는 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늘 예를 들어서 강의를 했다면 그랬을 때 한 분이요 그냥 아예 자기 그 닉네임을 바꾸셨더라고요. 모모토 치치에로. 모모토 치치에로. 그분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해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셨습니다. 올해는 어땠느냐? 이미 모모토 치치에로한 분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이 앞에다가 한 단어를 쓰고 무슨 단어를 쓰고 모모토 치치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름을 다졌습니다. 무조건 외워져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나오는 것들만 여러분 확인하면 됩니다. 나오는 것들만 지금 우리 취소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적당한 시점이 되면 제가 요거를 전부 다 풀어가지고 쭉 적은 것을 나눠드리는데 지금 나눠드리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모모토 치치에. 그 다음 나중에 와가지고 여기 차 2까지 다 소급표가 있는 것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밑에 갑니다. 한편 민법은 제한 능력자는 미성년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의 셋을 제한 능력자로 정하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다. 그런데 제한 능력자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가 우리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미성년자는 확실하게 알아둬야 됩니다. 미성년자 확실하게 알아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하고 피성년 후견인하고 어떻게 구별하시면 되냐면요. 피성년 후견인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늘 맛이 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은 비 오면 맛이 가는 사람.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정도 차이가. 네, 그 정도 느낌만 받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만 살펴보면 만 19세가 되기 전의 사람이면 그는 미성년자이다. 미성년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다만 그에 대하여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그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그 미성년자, 여기요, 자신이나, 여기, 미성년자 자신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말은 단독으로, 동의 없이, 자신이나 법정 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이란 우선 친권자, 즉 부모를 이야기를 하고 친권자가 없으면 미성년 후견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미성년 후견인까지는 우리는 필요가 없고 부모,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다라는 것까지 봐두시면 됩니다. 양가로 2번, 계약의 취소. 우리 사례에서 매도인 갑이 미성년자라고 해보자. 양가로 1번, 권리 취득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갑은 미성년자이지만 주택과 그 대지의 소유권을 가질 수는 있다. 가령 증여받았다라든지. 제한 능력자라고 해도 그것은 법률행위, 즉 계약과 같이 의사결정에 입각하여 하는 의사적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지 예를 들면 상속과 같이 그 이외의 방식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계시고 미성년자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미성년자인 아들 상속받죠? 비율로 1, 엄마가 1.5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속받아서 부동산 소유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 참고를 하시고 양가로 2번. 계약 체결과 법정 대리인의 동의. 미성년자인 갑이 그렇게 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가령 상속받았다. 매도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왜냐? 그 매매는 어디까지나 계약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동의를 얻음이 없이 을과의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갑 스스로나 그의 법정 대리인이 그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양가로 3번 중요하죠. 취소할 수 있다와 취소되었다. 취소라는 것은 매우 기교적인 법 기술에 속하는데
계약의 유효 여부가 취소권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 그가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계약은 완전히 유효이나 일단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 계약은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떤 계약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것과 취소되었다는 것의 구별이다. 방가 1번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취소권이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계약은 현재로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방가 2번 취소되었다. 취소권이 실제로 행사되어 즉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행하여져서 그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가 되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취소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만드는 제도이다. 자, 취소할 수 있다와 취소되었다. 하늘하고 땅 차이죠. 취소할 수 있다는 지금은 유효. 취소되었다는 것은 이제 아예 처음부터 무효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두 개는 하늘하고 땅 차이다. 하늘하고 땅 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 이제 시험에 법에가 가려 이러이러한 것은 무효로 한다라고 적어져 있는데 이거를 만약 시험에서 취소할 수 있다 라고 적어놨으면 이건 당연히 X가 돼야 되겠죠. 말장난이 아니라 완전 다른 거죠. 이건 아예 효력이 없는 거고 이거는 지금은 효력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말장난이 아니라 완전 다른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취소효가 우리의 사례에서 미성년자인 갑의 부모가 을과의 매매계약을 실제로 취소하였다고 하자. 그것은 그 계약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는 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읽어볼 필요도 없이 이미 저희는 다 했습니다. 취소해버리면 무효가 됐죠. 그러니까 아까 무효효과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행을 했으면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양가를 1번 이행의 청구 여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안 읽어보고 제목만 보고 이행의 청구 여부 취소해서 지금 무효가 돼버렸죠. 무효니까 이행 청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행의 청구 여부 제목만 보고도 안 된다. 왜? 무효가 됐으니까. 하나는 앞으로 그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면 매수인은 주택과 그 대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의 이전을 여전히 청구할 수 있는가, 또 매도인 갑은 그 대금의 지급을 여전히 청구할 수 있는가 등이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계약의 내용대로의 채권이 발생하는가의 문제이다. 양가로 2번 급부의 반환 여부. 다른 하나는 이미 그 계약의 이행으로 지급된 것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는가, 이를 반환하여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매수인 을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 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매도인 갑이 받은 대금은 반환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문제이다. 양가로 3번 무효의 일반적 효가. 취소되어 이제 무효가 된 계약에 기하여서는 우선 그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걸 우리는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아가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이미 이루어진 급부는 반환되어야 한다. 그중 급부의 반환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말하자면 그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다루어진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인 경우 이게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리하여 을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갑이 수령한 대금은 반환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무효의 일반적 효과, 무효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4번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의사표시 규정으로 들어갑니다. 민법 총칙. 그런데 이 부분이 처음 공부할 때는 수강생분들이 무지하게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잘 안 쓰는 용어니까. 그런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공부하시고 그 다음부터 어렵다는 말씀 안 합니다. 누가 어렵다고 막 한다? 그냥 한 번 듣고 쭉 지나서 3월달에 여기 다시 만나는 분들 어려울 수밖에 없죠. 자기 걸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4번의 제목이 뭐라고 되냐면 진이 아닌 의사 표시. 줄이면 아닐 B자를 써가지고 비진이 표시.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로에 비진이 표시 나와 있습니다. 양가 1번. 뒤에서 보는 허위 표시보다는 실제적 중요성이 훨씬 덜한 것이기는 하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실제 사건 자체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허위 표시는 판례 사안이 아주 많고 비진이 표시는 판례 사안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비진이 표시도 계약 후 효력 발생이 저지되는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다. 양가로 2번. 일단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진이 표시란 자기가 하는 표시 행위의 합리적인 의미가 자신의 내심의 진의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행한 의사표시를 말을 한다. 예를 들면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 고용주에 자신에 대한 신임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제가 학원 강의 사직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저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저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저는 사직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표시는 어떻습니까? 사직한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비진이 표시. 그럼 다시 한 번만 여기 을 실제로는 사직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는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다르죠. 다르다는 거. 그런데 뭐를 좀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하냐면 제 스스로 제 실제 의사하고 표시 행위가 불일치하다는 거. 다르다는 것을 제 스스로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 스스로 알고 있다는 느낌 오십니까? 예, 이 느낌을 확실히 받아둬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쓸 수 있습니다. 갑이 을한테요. 가령 이제 청약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한다고 가정을 하고 내 X부동산 1억 원에 살래 라고 타이핑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요. 동그라미를 빠뜨려 버렸습니다. 1,000만 원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아유 가격이 너무 좋다. 웬 떡이냐 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승낙을 하였다. 그러면 을의 의사표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을은 1,000만 원에 매수할 의사로 1,000만 원에 매수한다고 했으니까 을 쪽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갑의 의사는 얼마였습니까? 방금 제가 타이핑은 잘못해서 동그라미 하나를 빠뜨려 버렸다고 그랬죠. 실제 의사는 얼마에 팔고 싶은 의사였나요? 1억 원. 그런데 타이핑은 잘못해가지고 여기 1,000만 원이라고 적었다. 두 개가 지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르다. 이때 갑은 이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고 있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착오라고 합니다. 착오는 안다 모른다. 그 다르다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런데 비진이 표시는 다르다는 걸 안다 모른다? 안다. 그래서 항상 비진이 표시는 핵심이 뭐냐면 요 의사하고 표시가 다르다는 거. 이제 앞으로 불일치란 말을 쓰겠습니다. 불일치한다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의사 표시를 알면서. 그런데 요 안다는 느낌이 여러분한테 딱 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느낌이 안 올 때는요. 항상 착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경우는 지금 모르고 있지. 이 경우는 스스로 알고 있지. 그렇게 해서 두 개를 비교를 해서 느낌을 받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양가는 3번 효가 107조 진이 아닌 의사 표시. 그래서 이 1항을 자주 물어봅니다. 효과를. 의사 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이 단어 아까 안다고 그랬죠. 비진이 표시가 안다고 그랬죠.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효력이 있다는 말은 유효죠. 효력이 있다. 이건 유효란 말이고 그 다음에 단서에는 무효로 한다라고 적어져 있고 그럼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면 피진이 표시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효다, 무효다. 그것부터 물어봅니다. 유효겠습니까? 무효겠습니까? 본문에다가는 원칙을 적어두겠습니까? 예외를 적어두겠습니까? 원칙을 적어두죠.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 번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본문에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라는 거. 그러나 단서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예외적으로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어 정의를 한번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모르는 게 선이라고 그랬죠. 선이 악이 몰랐다, 알았다. 근데 모르는 건 두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무과실, 모르는데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 그런데 하나는 모르는데 과실이 있었다라는 거. 과실이라는 것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 요거를 다 하지 안 해가지고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악인은 알았다. 그 다음에 과실로 몰랐다. 여기는 알 수 있었다라고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빨리 요거 익히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 무슨 말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단서 봐보시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다. 악이. 그럼 뭐다? 무효다. 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이게 과실. 과실로 모른 거. 그때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빨리 익히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자, 오늘 자료에 41페이지 가보십시오, 여러분. 여기는 지금 같이 설명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자료요, 자료. 41페이지 하단에 가보면 110조 조문이 나와 있죠. 찾으셨나요? 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자, 2항은 한번 읽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항.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이 단어입니다.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1항은 조문이 아주 깔끔하고요. 2항은 그냥 한 4배 정도로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자, 가령 갑하고 을하고 1억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요 상대방이 사기를 친 거 이게 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취소할 수 있다고. 그런데 사기 당했다는 것은 상대방한테 사기 당하는 게 아니라 딴 놈한테 사기 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자기 계약을 상대방인 을한테 사기당한 게 아니라 요 다른 사람 제3자한테 사기당해가지고 갑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되셨나요? 그럼 여러분이 법을 한번 만드는 입법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을이 사기쳤을 때는 이것저것 안 따지고 갑이 취소하면 되겠죠. 그래서 1항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제3자 사기의 경우에는요, 상대방 을이 사기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똑같이 사기당한 갑은 불쌍하니까 이 매매계약 그냥 이것저것 안 따지고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버리면 또 을이 황당하게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여러분이 을, 제가 갑, 서로 협의 잘 해가지고 1억 원에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요 와가지고 이 계약 취소한다고 합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기당했어. 누구한테? 있어. 말해봐, 누구한테? 있어, 딴 사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사기친 것도 아닌데 사기당했다고 취소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법에는 뭐라고 적어져 있느냐? 요 갑은 을이라는 애가 요 A가 사기쳤다는 것을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제가 지금 이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2번과 3번과 2번인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뒤집으면 1번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 을이 이 사실에 대해서 선이 무과실이라면 갑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서 아주 자주 나오는 조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0조 1항 상대방이 사기친 겁니다. 사기나 강박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사기나 강박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2항은 상대방이 사기친 게 아니라 딴 놈, 제3자가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번과 3번인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자동으로 1번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걸 자동으로 여러분 스스로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예. 요게 빨리 요곳에 익숙해지는 거. 빨리 익숙해지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37페이지 가셔가지고 107조 조문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원칙은 유효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2번과 3번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그 말은 1번의 경우에는 유효라는 거죠. 유효라는 거. 네,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과 1번 원칙. 비진이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그 진이 없음을 이유로 또는 진이 아님을 이유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 원장님한테 사직서 없이 사직서 제출했죠. 그러므로 고용주가 사직서를 바로 수리한 때에는 그대로 법률행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 유효가 원칙이라는 거. 방과 1번 예외. 그런데 상대방이 그 진이 없음을 또는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비진이 표시는 예외적으로 무효이다. 예를 들면 자 여기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진이 표시는 판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진이 표시에 해당하는 대표 판례입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셔야 되느냐? 요 근로자가 사직의사가 있었겠는가 없었겠는가 그 느낌을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을 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 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 없이 퇴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입 표시에 해당하고 회사의 경영 방침에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한 겁니다. 사직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비진입 표시에 해당하고 다음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위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봐버립니다. 판례가.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 제출과 퇴직 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무효다. 이렇게 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방과로 3번 상대적 무효. 요거는 지금 일단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5번에 선의, 악의. 양가를 의. 민법에서 선의 또는 악이라고 할 때에는 통상 쓰이는 뜻과 달리 이에 아무런 도덕적 시인 또는 비난의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단지 어떠한 사실을 알았으면 악이고 몰랐으면 선의이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외에 누구를 해칠 의사가 있거나 악한 행위를 할 생각을 가져야만 악인 것은 아니다. 양가로 2번 민법의 표현. 민법에서는 선의, 악이라는 말 외에도 어떤 사실을 안 때 악이죠. 알았거나 알았다 악이죠. 알 수 있었을 때 과실이죠. 다음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 역시 과실이죠. 등의 법률 효과의 발생 여부를 걸리게 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여기서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상 필요한 주의를 하였으면 알 수 있었을 때, 즉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의 의미다. 여기죠, 여기. 과실로 인하여 몰랐다. 과실 때문에 몰랐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회생활상 필요한 주의를 다해서 그 사실을 알았어야 했는데 알지 못한 때라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악이이거나 과실이 있는 때로 바꿔 부를 수 있는 경우를 말을 하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의이며 또한 과실이 없는 때 이게 선의 무과실. 그래서 세 종류가 있다는 거 최대한 빨리 익숙해지시는 게 중요하고 아까 봤던 것처럼 2번, 3번인 경우에 하나여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여. 그럼 자동으로 물론 하나여란 말이 안 나와도 상관없지만 그러면 2번, 3번 나와 있으니까 1번인 선의 무과실 요거는 이제 정반대로 취소할 수 없다라고 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에는 이제 그 허위 표시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허위 표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전형적인 그 사안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사안이 어떤 사안이냐면 갑이라는 친구가 A한테 돈을 빌린 게 있습니다. 채권자. 그 다음에 갑은 채무자가 되겠죠. 근데 돈을 안 갚습니다. 돈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이 화살표는 강제집행을 뜻합니다. 강제집행을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많냐면요. 이렇게 친구라고 1억 원짜리 매매계약서를 쓰고 요 매매계약서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옮겨 놔 버린다는 겁니다. 재산 빼돌리는 겁니다. 재산 빼돌리는 거. 자, 그런데 매매계약이 있었는데요. 을이라는 애는 이 상황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얘한테 대금 1억 원 실제로 지급할 의사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갑은 애한테 실제로 소유권 넘겨줄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얘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듯한 외관만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이죠. 을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이 부분은 이제 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법에 다루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갑의 의사 실제로 매도할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계약서를 보게 되면
소유권 넘긴다고 적어져 있죠. 됐습니까? 을의 실제 의사. 1억 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계약서 보면 1억 원에 매수하겠다고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의사와 표시가 다르죠. 의사와 표시가 다르다. 그런데 여기 값 스스로 요거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죠? 알고 하고 모르고 헷갈리면 아까 타이핑 잘못한 거 생각해 보자. 이건 타이핑 잘못한 게 아니죠?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을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 표시라는 게 108조의 제목을 보면 통정한 허위 의사 표시. 그런데 이 통정이라는 단어가 별로 어감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민법 개정안에는, 물론 개정은 안 됐습니다만 개정안에는 뭐라고 바꾸려고 되겠냐면 짜고 한 거짓의 의사 표시. 그래서 요 단어가 핵심입니다. 둘이 지금 짰다라는 겁니다. 짰다.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을 이제 무효로 하기로 서로 짠 겁니다. 짠 거. 이렇게 봐두시고. 일단 거기 조문 한번 봐보십시오. 39페이지에. 조문 먼저 보고. 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이랑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어떻게 처리한다고 법에 적어져 있습니까? 무효로 한다. 그래서 이 매매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다시 한번. 자, 제가 사직의사 없이 우리 원장님이 저를 얼마나 신임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말로 기니까 앞으로 그냥 뭐라고 할 거냐면 앙탈 부린 겁니다. 앙탈. 제가 그냥 앙탈 한번 불러본 겁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그대로 사직서를 수리했다. 그 퇴직 처리는 유효, 무효? 유효. 그런데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이제 원장 입장에서 아유 이 양반 앙탈 부리는구만. 알았다라는 겁니다. 알았다. 그럴 수도 있죠. 회사 쪽에서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좀 너무 힘들구나. 잡아달라고 지금 앙탈 부리는구나. 그래서 원장님이 알면서 제 사직서를 수리를 한 겁니다. 그러면 퇴직 그는 유효 무효? 알았으니까. 아니죠. 지금 뜬금없이 취소할 수 있다가 왜 나옵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법에 무효로 한다라고 적어져 있죠. 취소 사유는 재착사 강입니다. 미성년자, 차고사기 강박. 여기는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유효냐, 무효냐 이것만 따지는 겁니다. 다시 한 번만. 자, 제가 앙탈 부렸습니다. 앙탈 부렸는데 우리 원장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직원 제출이라든지 퇴직 처리는 가령 퇴직 처리를 했다면 유효, 무효? 무효. 단서에서 법에 적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로 한다라고. 그러면 이거하고 뭔 차이입니까? 가장매매하고. 방금 제가 사직의사 없이 사직한다고 했고 앙탈 부리는 것을 원장님은 알았고 원장님도 알았고 원장님하고 저하고 짜고 한 것은 아니죠. 되셨나요? 제가 그냥 앙탈 부린 것을 원장님이 알았을 뿐이지 서로 이거를 짠 것은 아닌데 이거는 지금 뭘 했습니까? 서로 이 매매를 무효로 하기로 서로 짠 겁니다. 짠 거. 그래서 여기 통정했다. 여기 짰다. 합의를 했다. 합의. 그래서 그 차이점은 다르다는 거 이해되셨나요? 알고 사직원 받은 거하고 원장님하고 짠 건 아니다. 이건 짠 겁니다. 짠 거. 그랬을 때 이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럼 다시 이제 38페이지 아까 안 읽었던 부분 허위 표시. 양가를 봐. 계약이 행위 능력이 제한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하여 체결되었더라도 그 표시의 합리적인 의미와는 다른
내신의 의사가 존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예를 들면 갑이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친구을과 서로 짜고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을 한 다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등기를 을에게 이전해 두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당사자들에게는 소유권을 넘겨주거나 대금을 지급하는 의무를 부담할 뜻이 전혀 없으며 단지 소유권이 을에게 이미 넘어갔다는 겉모양을 제3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한 것이다. 양가로 2번 의. 이와 같이 계약을 체결할 진정한 의사가 없으면서 서로 짜고 그 외관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 등을 가장행위라고 하고 그것을 행하는 의사표시를 허위표시라고 한다. 그리고 허위표시에 의한 매매계약을 특히 가장매매라고 한다. 여기 허위로 한 청약의 의사표시, 허위로 한 승낙의 의사표시, 애들 둘이가 한 의사표시를 허위표시. 그걸로 된 이 매매를 가짜, 진짜가 아니니까 가장매매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여기 양가로 3번은 잠깐 쉬셨다가 이 부분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잠깐 쉬셨다가 양가로 3번에 의사와 표시 불일치의 세 가지 유형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